press re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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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번 시즌 NBA도 역시 너무나 재밌습니다. 감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가 많이 막혀 있는데도 앤서니 데이비스는 그만큼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분석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 날짜로 월요일, 앤서니 데이비스는 자신의 에이전트인 리치 폴을 통해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게 내년 뉴올리언스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NBA 팬덤 사이에 떠도는 말도 안 될 듯한 추측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앤서니 데이비스가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레이커스에서 뛰게 되고 내년에 카이리 어빙이 조인해서 레이커스의 빅3를 완성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듣기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상상하면 재밌기도 하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닙니다. 특히 얼마 전에 카이리 어빙이 르브론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해를 했다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둘이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는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앤서니 데이비스는 240밀리언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슈퍼맥스 계약 연장 대상자이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가게 된다면 뉴올리언스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계약하게 됩니다. 데이비스는 이미 작년 12월 인터뷰에서 돈보다 자신의 레거시가 더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자신을 떠올릴 때 자신의 업적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수십 밀리언 달러를 벌어들인 스포츠 스타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데이비스는 지금 5년 127밀리언 달러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내년에 맺을 수 있는 5년 240밀리언 달러 계약은 1년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지금 연봉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고 지금 르브론 제임스의 계약보다도 1년 평균 10밀리언 달러 더 받을 수 있는 계약입니다. 누구도 쉽게 뒤돌아설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 많은 돈을 거절하고 찾는 팀은 어떤 팀일까요? 데이비스의 입장 발표에 따르면 앤서니 데이비스는 꾸준히 챔피언십 우승권에 있는 팀에서 플레이하고 싶으며 뉴올리언스에게 자신의 입장을 미리 확실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팀은 LA 레이커스입니다. 레이커스는 론조 볼, 카일 쿠즈마, 조시 하트, 주바치 등의 유망주들이 많이 있고 미래에 많은 드래프트 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커스처럼 좋은 패키지들을 제시할 수 있는 팀은 보스턴 셀틱스가 거의 유일한데 현재 NBA 규칙상 셀틱스는 데이비스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 로즈 규칙이라고 불리는 조항 때문입니다. 사실 NBA 규칙들은 재미도 없고 복잡하기만 하지만 로즈 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NBA의 단체 협약 법칙상 모든 루키들은 계약을 연장할 때 최대 4년, NBA 셀러리 캡의 25%까지만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각 팀은 단 한 명의 지정 선수를 줄 수가 있고 이 지정 선수에게는 4년 대신 5년 계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정 선수가 일정한 기준을 맞추게 된다면 셀러리 캡의 25% 대신 30%에 해당하는 연봉을 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조항이 만들어졌을 때 데릭 로즈가 유일하게 이 기준들에 해당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알아듣기 쉽게 로즈 규칙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현재 지정 선수로 계약을 받아 뛰고 있는 선수들로는 칼 앤서니 타운스, 조엘 엠비드, 데미안 릴라드 등등이 있고 이 중에 카이리 어빙과 앤서니 데이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 팀은 단 한 명의 지정 선수만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카이리 어빙이 뛰고 있는 보스턴 셀틱스는 또 다른 지정 선수인 앤서니 데이비스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카이리 어빙의 계약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어빙이 떠나거나 새로 계약 연장을 하기 전까지는 데이비스를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즈 룰은 스몰 마켓 팀들을 보호해주기 만들어진 규칙이고
돈이 많은 빅마켓 팀들이 스타들을 모을 수 없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지만 지금 이 규칙 때문에 빅마켓 중에 빅마켓인 레이커스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데이비스가 이미 레이커스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지금 트레이드를 부탁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난 후부터는 셀틱스라는 쟁쟁한 트레이드 상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레이커스에게 자신을 데려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번 시즌 작년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보스턴 셀틱스 팀에서 카이리 어빙이 무척이나 불만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빙은 몇 주 전에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얼마 전에 르브론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기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어린 선수가 바로 자기였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기 때문에 르브론에게 전화해서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셀틱스의 어린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참고로 엄청난 우연으로 르브론이 카이리에게 전화를 받았을 당시에 같이 옆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사람은 케빈 러브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카이리 어빙이 이 이야기를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르브론 제임스는 미국 래퍼 페리 왑의 리와인드라는 노래를 올리면서 카이리 어빙을 인스타그램에 태그했습니다. 되감다, 되돌린다 라는 제목이고 클리블랜드가 우승한 해 바로 전에 발표된 곡을 들으면서 어빙을 태그하는 모습이 이미 카이리 어빙은 르브론과 재결합하기로 한 게 아니냐, 사실 여기까진 무리일 수도 있지만 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게 하기엔 충분한 힌트가 되고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카이리 어빙, 철든 동생과 재결합한 르브론, 거기에 NBA 특급 센터 앤서니 데이비스가 조인해서 빅3를 구축해 NBA를 지배하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와 맞싸우다. 보스턴과 뉴올리언스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생각만 해도 익사이팅한데요. 하지만 추측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이 티어리는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낮은, 상상해보기에는 재밌는 이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빅3가 실제 만들어질 확률은 낮지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레이커스로 갈 가능성은 꽤 유력해 보입니다. 이미 데이비스의 에이전트는 르브론의 절친이며 르브론이 뒤에서 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클러치 스포츠의 리치 폴이기도 하고요. 결국 현재 상황에서 스토리는 레이커스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주고 데이비스를 데려올 것인지,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얼마나 오래까지 데이비스를 트레이드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